예, 계속해서 제가 그 강의 개요를 좀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과 관련된 대부분은 물론 기업과 관련된 사항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타 논제들이 많이 있긴 한데요. 무너진 기업들 또 같이 연구를 할 거고요. 여러 무너진 기업들이 많죠. 완전히 무너진 기업도 있고 또 무너져가는 기업들도 있죠. 뭐 무너져간다기보다 옛날보다 최정상에 있던 것보다 많이 좀 안 좋아지는 기업들이 많죠. 뭐 무너진 기업은 브리타니아 백화사전 같은 경우도 있고 노키아 같은 경우도 있고, 그래도 예전만 못하는 기업들이 있죠. 야후라든지 뭐 소니 같은 경우도 있고요. 또 혁신으로 급부상한 기업들도 많죠. 이름도 없는 조그마한 회사, 대학생이 창업한 마이크로소프트, 또 대학생이 창업한 페이스북 같은 회사가 불과 22살, 23살 젊은 사람이 창업했는데 지금 세계를 주름잡고 있죠. 그 다음에 그에 의해서 뭐 구글이라든지 아마존, 애플 같은 수많은 혁신 기업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기업을 보면은 뭐 나름대로 기업 성공이랄까요? 기업 성장이랄까요? 기업 혁신 같은 경우에 정해진 왕도는 없습니다. 한 가지는 없다는 거죠. 한 가지 길은.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다. 이런 얘기를 저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베레스트를 올라가는 루트는 여러 가지다. 그래서 어떤 기업들은 마케팅을 굉장히 잘해서 올라가기도 하고, 어떤 기업은 조직 관리를 굉장히 잘해서 올라가기도 하고, 어떤 기업들은 연구개발 기술이라든지 여기에 매진해서 올라가기도 하고, 크게 그렇게 봅니다만 그 외에 여러 가지 방법들도 많습니다. 노스웨스트 에어라인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방법이죠. 거의 뭐 식사 같은 것들을 거의 제공하지 않고 값싸게 이렇게 단가를 낮추면서 빠르게 예약하고 또 여행할 수 있게 하는 그렇게 성장하는 기업들도 있고요. 루틴을 통해 가지고 바뀌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저도 관심이 있고요. 가장 최근에 퀘스천을 여러분들 한번 지켜보세요. 이번 학기 내내 지켜보고요. 아마도 내년까지 계속 지켜봐야 될 기업이 있어요.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는 기업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저는 쿠팡이라는 기업을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어요. 몇 년 전에 만들었는데 계속 적자를 내가지고 저게 언제 부도가 나느냐 하고 전부 다 목을 빼고 기다렸는데, 목을 빼고 기다리던 대기업체들이 다 망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롯데마트라든지 홈플러스라든지 이게 작년 한 해 동안 어마어마한 적자를 냈어요. 신세계 같은 경우도 어마어마한 적자를 성장해서 멈추고 있는데, 그게 로켓 배송을 하는 쿠팡 때문에 그러고 있는데요. 그럼 쿠팡은 그 턴오버해서 엄청나게 성장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굉장히 궁금해요.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요. 제가 호텔을 가끔 가거나 아니면 호텔을 제가 자문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가끔 볼 때 한 2년 전, 3년 전에 그 호텔에 가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은 여름에 한참 성수기나 한참 뭐 이게 휴가 시즌에 이럴 때 호텔에 가서 지켜봐요. 그러면은 3년 전에는 한 3년 전에는 손님의 한 90%가 미리 와서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가격 협상을 하고 들어와요. 그래서 뭐 한참 성수기 때문에 만약에 20만 원입니다, 25만 원입니다, 뭐 23만 원입니다, 가격 협상을 하고 들어오는데, 최근에는 그게 다 90%가 사전 예약들을 해요. 그게 뭐 여러분들은 들어봤는지 모르지만 호텔스닷컴, 여기 어때, 등등 야놀자. 여러분들이 들어보지도 못한 야놀자라는 업체는 제가 접한 거는 버스에 붙였나 보죠. 한 1년 전인가요? 2년 전인가? 그냥 버스 야놀자 없이 저게 뭐지? 근데 호텔 이용하려면 모텔 이용하려면서 글쎄 호텔과 모텔을 저렇게 공개적으로 예약하고 들어갈 수 있을까? 몰래 들어가는 거 아닌가라고 선입견을 가졌는데, 놀랍게도 최근에 그 업체들이 외국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받았는데 그 회사의 기업 가치를 얼마 정도 평가를 하냐면 1조 2천억이에요. 1조 2천억. 야놀자 한 회사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제 배달의 민족이라는 회사를 들어봤었겠지만, 배달의 민족이라는 회사를 보면서 저게 도대체 뭐가 남을까 했는데, 배달의 민족이라는 회사를 최근에 독일 회사로부터 경영권에 있는 것 같아요. 대주주가 바뀌었죠. 그 배달의 민족을 그것도 1조 이상을 평가를 했어요. 바꿔 얘기하면 배달의 민족을 만든 처음에 파운더라고 그러죠. 설립자가 젊은 애예요. 젊은 친구가 지분이 한 30%, 35% 정도 된다 치면은 1조 이상이라고 하면 현재 1조만 보더라도 이 친구가 주식 팔면은 3,500억 이상을 가지는 거예요.
불과 뭐 우리 창업대학원에 계시는 모 교수님은 그 어느 그 사업 설명회 그 친구가 와가지고 막 이게 어떤 상징화 해가지고 배달 도시락통 가지고 막 이게 퍼포먼스 하고 이런 게 불과 몇 년 전이래요. 그 자기가 심사위원으로 갔을 때 와가지고 뭐 명함도 나눠주면서 이거 만들었는데 뭐 이용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한 분은 계속 교수님으로 계시는데 한 분은 뭐예요? 재벌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새로운 산업이잖아요. 어떻게 탄생을 하게 됐을까? 그래서 이런 1조 이상 되는 기업들을 이걸 10억 달러거든요. 이런 기업들을 글로벌하게 부르는 호칭이 유니콘이라고 해요. 유니콘이 이제 많이 탄생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나마 유니콘이 탄생을 하고 있고요. 그 유니콘이 나오는 환경이 도대체 뭐고 향후에 유니콘이 나오는 또 그런 그 산업이랄까요? 과정들은 어떤 게 있을까? 뭐가 유니콘이 나오는 여건들이 되고 뭐가 못 나오게 했을까?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성장 발전을 하려면은 이런 유니콘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 나라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이스라엘에서 만들어가지고 다른 나라에 팔아가지고 또는 그 회사를 나스닥에 상장해가지고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보면은 제가 창업국가라는 책을 하나 같이 아울러야 같이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윤종록이라는 분이 창업 그 번역을 하신 건데요. 저자는 사울 싱하고 벤 셰노르라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은 책인데 이스라엘에 관한 얘기예요. 창업 국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이거 정도 하고 두세 가지 책을 추천하는 그 중에서 아울라이어와 창업 국가라는 책을 꼭 좀 읽으라고 제가 권하고 싶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유니콘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많은 유니콘들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유니콘들이 많다는 것은 뭐냐면요. 그 국가가 어마어마하게 강대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래서 이스라엘한테 이집트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했어요. 이집트하고 또 이스라엘하고 전 아랍을 다 상대로 전쟁을 했어요. 그 전쟁이 끝나자마자 이스라엘이 어마어마한 영토를 넓혔어요. 결국에는 이집트의 땅에 시나이 반도를 다 차지해버렸어요. 이스라엘보다 땅이 몇 배가 넓은 땅을 다 차지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집트가 수십 년간 애걸복걸을 했어요. 전쟁을 해서는 이스라엘 이길 수는 없으니까 제발 좀 돌려주라. 앞으로 말 잘 들을게. 그래가지고 대부분 땅을 돌려주기는 했는데 제가 독도 분쟁을 보면서 독도는 누구 땅이에요? 누구 나라 땅이에요? 독도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중근에서 그 단지를 갖다 붙이면서 이게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그러는데 전 세계적으로 우리 땅으로 여기지 않아요. 대부분의 지도에서 일본 땅으로 나와요. 독도가 대한민국 땅이 되게 하는 유일한 길은 한국이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같이 부자가 되어가지고 일본이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할 때마다 일본 땅을 계속 뺏어 먹는 거예요. 오키나와를 쳐들어가고 동경을 쳐들어가고 오사카를 쳐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점령을 해버리는 거예요. 일본이 지네 땅이라고 말 한마디 할 때마다 땅을 다 뺏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맨날 지네 땅이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한국하고 전쟁을 해서 한국한테 이길 수 있다는 자신이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일본의 경제력이 훨씬 세고 군사력이 세거든요. 그래서 이걸 뒤바뀔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한국의 경제력을 엄청 높인 다음에 그에 걸맞는 군사력으로 무장을 하면은 일본은 잭도 못 써요. 독도가 누구 땅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전 세계 지도 나라들마다 바꾸는 거예요. 이거 일본 땅이나 한국 땅으로 바꿔라. 안 바꾸면 니네하고 교육 안 한다. 무역도 안 하겠다. 물자도 안 주겠다. 핵심 부품도 수출 안 하겠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독도나 한국 땅에 일본이 잭도 못 쓰겠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유니콘들이 탄생하게 해야 그래서 경영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경영학이 국부학이에요. 여러분 개인들도 개인의 성공도 이끌지만 기업 내에서 수많은 인재들을 조합원도 고용하고 여기에 수많은 미래의 또 경영자들을 양성하는 게 기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눈여겨보는 거는 토스 같은 회사들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어요. 출범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저한테 맨날 문자 와요. 토스 가입하면 1,000원 주겠다, 얼마 주겠다. 가입 안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런 기업들 제가 보면은 블룸버그라는 그 뉴욕 시장을 오랫동안 가지고 이번에 대통령 선거 나왔다가 좀 망신을 당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재산이 한 40조가 돼요. 얼마 전에 선거 나와서 한 5천억 쓴 것 같아요. 5천억은 40조에 비하면은 1%도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쓰셨는데
그 블룸버그라는 분이 금융회사 근무였어요. 골드만삭스 계열의 근무를 하다가 임원으로 계시다가 미국에는 해고를 하는 게 특별한 제한이 없어요. 어떨 때는 퇴근했는데 그 다음에 해고 통보를 해요. 그럼 집을 가지고 회사를 들어가면은 회사를 못 가요. 그 대신 조그마한 박스 하나를 줘요. 그 사람 책상에 있는 다 끄집어내서 박스에 넣어서 그냥 문 앞에 나와요. 정문 안에 진입도 못해요. 외국에는 해고 통보를 전달하거나 이메일로 하거나 전화로 하거나, 그래서 출근해 있는 동안에 해고 통보를 잘 안 해요. 그럼 그 사이에 이메일로 자료를 가져가거나 유출할 겁니다. 그래서 이 블룸버그라는 분이 굉장히 그 회사에 기여를 하고 굉장히 성과를 많이 냈는데 어느 날 졸지에 그 회사에 전무좀 됐는데 잘렸어요. 그 일을 바닥바닥 하면서 만든 회사가 블룸버그 통신을 했어요. 뭐 하는 회사냐? 회사에 관련된 금융거래와 관련된 환율과 관련된 세계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정권회사의 이런 그 블룸버그 그 통신 채널을 통해 서 빨리빨리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도가 경우에 따라 2, 3분 더 빨리 전달이 되고 어떤 건 2, 3초 빨리 전달하는 거예요. 2, 3초가 뭘로 의미하냐면은 선물 옵션이나 환 거래하는 애들은 이 1초 사이에 가격이 엄청나게 급등나가는, 무슨 사건이 터졌다면은 이것 때문에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으면 올라갈 때 급하게 때려버리는 거고 사버리는 거고, 떨어질 것 같다면 급하게 쏟아 팔아버리는 거죠. 셀하는 거죠. 이게 몇 초 사이에 몇 천억이 자주유전돼. 그래서 상당히 많은 금융회사들이 블룸버그 채널을 갖다 놓고 직접 거래를 맨날 블룸버그 쳐다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수조 원의 회사가 됐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부분들, 새로운 산업들에 관해서도 얘기를 할 거고요. 저희가 이 용량 때문에 한 10분 정도씩 끊어가면서 해야 돼서요. 잠깐 쉬었다가도 할게요.